금태섭 의원이 이렇게 경선에서 탈락을 하자 이른바 친문 지지자들이 금태섭 의원의 SNS에 찾아가서 이런 식의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조국과 그 가족들을 2번, 3번 찔렀다. 인과응보다. 경선 탈락 축하한다. 탈당은 언제 할래? 정치판에서 사라져주길 바란다. 뭐 이런 댓글이에요. 조롱송의 댓글이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 사실은 최청호 박사님, 이게 경선에서 진 사람한테 경선 탈락 축하한다. 탈당해라. 아니 정치판에서 사라져라. 이런 어떤 조롱성은 상당히 좀 금태섭 의원은 2번 죽이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뭐 상처도 줄 수 있는 거고 예. 사실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뭐 아픈 데를 콕콕 찌르고 생채기를 또 한번 이제 그 후벼 파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요즘 이 작금의 사태, 이게 공천 그동안의 과정도 많이 봤지만 최근 이 공천 과정 여든 야든 이렇게 보면 코미디 중에서도 블랙 코미디다. 지금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TV를 보거나 뭐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TV를 보는데 자막에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뭐 18세 이하는 뭐 시청 뭐 불가라고. 왜냐면 이 아이들이 뭔지 몰라도 자꾸 저한테도 질문을 하고 엄마한테도 질문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공정한 게임 아니면은 변칙 대 변칙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그 공정한 세상 우리가 이제 Just World Belief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심리학 용어에 있는데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깨지면 온 세상이 어지러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최소한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주고 또 진 사람에 대해서도 배려해 줄 건 배려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똘똘 뭉쳐서 우리만 최선이고 모든 것은 적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일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도 도리가 아니죠. 예, 진중권 전 교수는 금태섭 의원의 경선 탈락 소식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친문 팬덤 정책 폐해다.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막대기에 조국 수호라고 써서 내보냈어도 막대기가 공천을 받았을 거다. 이래서 의원들이 당에 쓴소리 못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은 제가 앵커로서는 높아심에서 어떤 중립적인 선에서 말씀드리면 이 어쨌든 경선에 룰이 있었고 그 경선의 룰대로 행해진 경선에 금태섭 의원이 탈락을 한 거고 그 패배를 금태섭 의원 본인도 받아들였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경선 결과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거나 하는 식의 오해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다만 지금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 막대기에 조국 수호라고 써서 보냈어도 막대기가 공천을 받았을 거다라고 비판하는 부분은 이번 민주당의 공천과 관련돼서 오늘 동아일보가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진문 공천. 소신 있게 말을 했던, 그러니까 진문이 아니었던 의원은 결국은 떨어지는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의 일각에서 소위 말하는 조국 지지자들은 친문 팬덤 정치가 작용했다고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지역구 관리를 철저하지 못했다는 책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전에 사실은 이분은 안철수 측근이라고 하는 것을 달고 왔기 때문에 더 유학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미기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이 붙여 있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게 문제예요. 말하자면 떨어지고 당선될 수는 있어요. 그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떨어진 자기 당의 국회의원에 대하여 언제 탈당할래? 잘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민주적 정치의 어떤 진성당원이 해야 될 몫은 아닙니다. 그것은 역으로 보면 여야건 현재 정치 지도부들이 지니고 있는 권위나 리더십, 파워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올라타서 하는 정치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호랑이 등에서 올라타는 정치. 이제는 조금 더 대통령부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야말로 이찬 대표도 그렇고 좀 쓴소리를 해야 된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폐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본인은 그냥 추임새 정도로만 이해한다라고 양념 정도 이해한다. 이렇게 될 선을 저는 지나가고 있다라고 네.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금태섭 공천, 비례연합정당의 출연 이런 부분은 갈수록 총선을 앞두고 악재의 악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어떤 당 리더십의 어떤 재구축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혹여 이제 이번 일로서 민주당 내에서 아까 민주당 관계자 초선 의원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소신 있게 이야기하는 의원들의 수는 더 목소리는 적어들 것이다. 예컨대 조국 전 장관 청문회를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금태섭 의원이 거의 유일하게 그 청문회에 나온 청문 민주당 위원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의 목소리를 몰아붙였고 공수처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사실상 반대인 기권표를 금태섭 의원이 눌렀잖아요. 이런 소신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한다. 그러면 이제 누가 민주당 내에서 어떤 의원이 소신 발언할까? 좀 겁이 날 것 같기도 해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운 게 정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소신, 그러니까 다 노라고 할 때도 소신 있게 예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용기고 정의다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에서는 소신 있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외면당하고 심지어는 댓글에 떨어진 이후에도 달려와가지고 소신있게 미래통합당 가라, 소신있게 안철수한테 가라, 뭐 이런 댓글이 달리는 이 세태를 보면서 저는 딱 하나 떠올랐어요. 한때 유행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당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놀린 게 있었죠. 뭐 그당 자유한국당이었으니까 자유한국당에는 뭐 자유가 없고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뭐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고 국민의당에는 국민이 없다. 이게 농담처럼 떠들면서 사람들이 그러네 이랬었는데 정말 이번에 이 경선 결과를 보고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당의 경선 결과인데 저 소신 있는 발언 한마디가 이렇게 큰 죄인 취급을 받는 게 과연 민주적인 것인가. 그러니까 한 가지 의견으로 모아지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또 다른 단어로 대체해야 될 상황인가. 저는 사실은 조금 그런 우려가 많이 드는 결과라고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노파심 때문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게 뭐 금태섭 의원의 정확한 그런 소신 발언 때문에 이렇게 탈락을 했다라고 어떤 과학적으로 뭔가를 입증해서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 여러 가지 일반 여론조사도 실시가 너무 됐으니까. 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강선우 부대변인도 사실은 그 경선 김남국 변호사 이제 이렇게 나가고 다시 들어오면서 그때 저도 이제 SNS 쓰신 글을 봤거든요. 그때 자신도 김남국 변호사의 그 의견을 지지하는, 다시 말해서 그 조국 수호에 대한 의지를 본인도 같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공식적으로 과학적인 통계는 안 나왔지만 금태섭 강선우의 경선 의견은 금태섭 의원이 지역구 관리 열심히 안 한 거죠. 예, 그런 지적도 가능한 거죠. 예, 지난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당시 금태섭 의원의 발언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도 어쩔 수 없이 오늘 질문을 안 드렸지만 화가 났었습니다. 진영 간의 대결이 됐다는 현실, 또 정치적 득실, 많은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봐도 젊은이들의 상처가 걸린 반대쪽으로 제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 불일치 때문입니다. 비판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성찰하고 있습니다. 조국 청문회 답변 보셨지만 지금 다시 보더라도 고승덕 의원님, 금태섭 의원이 굉장히 거칠게 밀어붙였어요.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이다. 화가 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할 말 다 했어요 그때. 제가 그때 듣기로는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제 귀에는 들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빠른 소리를 했다, 쓴소리죠. 그런데 이제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이제 가슴에 못을 박는다 이렇게 들렸을 것 같고요. 선거 때가 되면은 이제 다른 목소리를 안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코드를 더 정렬해가지고 선명하게 가느냐, 항상 이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약자는 이렇게 모으려고 하고 강자는 뭉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 자기들끼리 뭉치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은 결국은 이제 제가 볼 때 듣기 싫은 소리 용납하지 못하는 결국 그 결과. 특히 이제 강선우 이번에 이제 경선 이기신 분 같은 경우는 여성 가점에 또 신인 가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기기는 좀 어려운 구조였다 이렇게 또 볼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번 그 경선 결과 발표로 원주갑도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지역들이 종로에 이낙연, 황교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저쪽에 오세훈, 고민정. 이번에 원주갑 같은 경우는 친노 대 MB, 노무현 전 대통령 대 이명박의 사람의 대결이 돼버렸어요. 친노 이광재와 MB의 입 박정아 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원주갑에 최종적으로 출마하게 됐고, 미래통합당에서는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벌써 많이 보신 분이죠? 원주갑에 나가게 됐다. 상당히 뜨거운 격전지가 됐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